서울대 의과대학의 과잠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1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팔린다. 다른 명문대 것보다 확실히 비싼 액수다. 같은 재질, 같은 디자인의 점퍼라도 최고대학, 최고학과라는 명성이 더해지면 가격이 배로 뛴다. 한낱 점퍼도 이러니 새삼 서울대 의대가 가진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 대학을 목표로 밤샘 공부에 매진하는 것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아예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괴물이 되길 서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라.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과잠 하나 입었다고 성공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합격의 기쁨도 잠시,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한 경쟁과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살인적인 학습량은 기본, 경쟁 상대인 친구들은 하나같이 공부의 신이라 불렸던 강자들이다. 시험도 주마다 돌아온다. 매주가 시험기간인 셈이라 벼락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평가와 공부가 끝없이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삶에 정신적 압박감은 극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모두가 사력을 다해 공부에 매달리는 건 이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 좋은 성적을 받을수록 원하는 과를 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진검승부는 서울대 입학 이후에 펼쳐지는 셈이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1등들의 선택은 과연 뭐였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튜브 댓글로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자들이 무슨 과를 선택했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의대 커리큘럼은 예과 2년, 본과 4년 등 6년으로 구성된다. 예과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처럼 교양과 기초학문을 배우고, 본과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의학 관련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6년 과정이 끝나면 의사 국가고시시험, 일명 국시를 보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다. 국시 합격하면 일반의로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문의가 되고자 한다면 종합병원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수련의 생활을 더 해야 한다. 한국 같은 경우 전체 의사의 약 70% 정도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고 한다. 예비 전문의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시점은 병원 인턴 과정을 마친 후다. 자체 시험과 면접, 인턴 평가 점수, 의대 성적, 국시 점수 등이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 인기 있는 과에 가려면 당연히 높은 점수가 요구된다. 예전부터 서울대의대의 수석 졸업자가 어떤 과를 갖는지에 관심이 쏠렸던 건 해당 과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1960년도에서 70년대에는 산부인과가 청와대백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대세와 관계없이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웽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대 병원으로부터 서울대의대 수석 차석 졸업자들의 레지던트 전공 선택 현황 자료를 입수했다. 요청한 건 최근 10년치 자료지만 서울대 병원 측에서 기간이 오래돼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2013년도에서 19년도 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수석 졸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공은 피부과와 영상의학과였다. 뒤를 이은 건 정형외과와 내과. 2014년 수석 졸업자는 서울대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차석 졸업자들의 행보도 비슷했다. 피부과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순이었다. 피부과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용 관련 전공인 만큼 모습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데 현역 의대생은 다른 결의 대답을 내놓았다.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턴 레지던트를 되게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수련이 상대적으로 편한 과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피부과만 하더라도 다른 과보다는 그래도 수련받기 용이하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소위 의사들 사이에서 수련의 생활은 무덤이라고 불린다. 문자 그대로 죽을 만큼 힘들다는 의미. 이들은 주당 평균 100시간, 심하게는 130시간 넘게 일하기도 한다.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법정 근무 시간은 최대 88시간으로 줄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 88시간도 하루에 15시간씩 주 6일을 꼬박 일해야 나오는 수치다. 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35시간 연속 근무를 하다 바로사로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직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고했던 그 시절의 극악한 노동 환경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 상황이 적고 수련 환경이 좋은 과들이나 수련이 고된 만큼 보상이 큰 과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반면 노동 강도가 세고 경제적 보상이 적은 과들의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흉부외과, 외과 등 비인기과들은 주요 병원들이 지난해 실시한 레지던트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처우와 인프라가 좋아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소위 말하는 기피과라고 하는 대표적인 과 중에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심지어 교수님들조차 자기가 수련 받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잠수박혀버린 적이 있다, 아니면 도망쳐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힘들다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도 좀 많은 편이고요. 수련 자체를 최소한 4년, 길면 5년
5년씩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뭐 사명감만으로 이제 뭐 그 5년간을 엄청나게 힘든 과에 가고 투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문제는 이 같은 쏠림 현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전공들의 인력난이 심화돼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다. 대표적인 사례가 흉부외과.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1121명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소속된 흉부외과 전문의는 478명에 불과하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 정년을 맞게 되는 흉부외과 전문의 숫자는 275명에 달해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 내 가족이 중증 외상을 입어도 치료를 받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이 언젠가는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외과 영웅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시 태어나면 외과 의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왜 외과 의사가 됐는지 되묻는다고 한다. 그는 경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황반변성으로 왼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다. 서울대 과잠을 떠올리며 공부하던 수험생들에게 10년 넘게 고된 수련을 한 의대생들에게 이런 삶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이 교수 본인도 사명감이 아닌 돈의 문제라고 했다. 이국종은 영웅이지만 롤모델이 될 수는 없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수능시험 등에서 기재하게 돼 있는 필적 확인 문구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